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네, 여러분들 시험들 다들 잘 보셨죠? 예, 믿습니다.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를 하셨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아마 높은 점수, 고득점. 사실 뭐 고득점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고득점을 받으면 또 기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험이 됐든지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고득점 맞으신 분들 그쵸, 뭐 합격에 크게 고득점이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기분 굉장히 좋으시라 생각합니다. 이걸 준비하는 또 우리 또 수험생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나도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다. 근데 한국사는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좀 알기 위해서 또 이 풀이 강좌를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졸 검정고시 기출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어떤 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늘 강조해요. 개념에 충실하는. 개념이죠, 개념. 개념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충실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합격해요. 예, 이것만 하셔도 합격해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죠? 막 연도에 집착하고 막 앞뒤 막 순서에 막 집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끝까지 공부도 못하고 결국에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이 개념에 충실해야 됩니다. 개념에 충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죠. 흐름 파악을 얼마만큼 잘 해주시느냐. 흘러가는 역사는 흐른다 짠짠짠 짠짜자잔짠짠짠 그죠? 예, 역사는 흐른다 그런 노래도 있어요. 흐름이에요, 흐름. 흘러가는 그 흐름을 모르고 그냥 뭐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흐름에 의해서 싹 공부해야 되는데 뭐 영어나 수학처럼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공부하시려. 오히려 그래서 더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이 흐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문제 푸는 능력이에요. 문제 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응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응용력. 이 응용력은 요 두 가지만 갖추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문제풀이를 잘 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크게 큰 무리 없이 이런 거였구나. 강의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실 수 있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합격하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또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쉽거나 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이걸 우습게 여겼다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공부를 이제 슬슬 재미있게 하시면은 반드시 이 또 준비를 마음가짐을 먹고 계신 분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리라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힘차게 즐겁고 재미있게 또 희망차게 우리가 또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1번. 다음 유물이 처음 사용됐던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 사용됐던 시기는 명칭은 빗살무늬 토기래요. 서울 암사동 곡식저장 음식조리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빗살무늬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요 밑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바로 뭐예요? 이 그릇이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래가 있는 그런 지형이죠. 모래가 있는 지형이죠. 모래. 그래서 이 모래가 있는 지형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를 했다라는 거죠.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를 했다. 그래서 제가 요 유적지 이름은 한 가지 제가 암기 팁을 드리면서 외워주시면 더욱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오신미지암동. 양양의 오산리, 미송리, 지탐리, 그 다음에 신석기 유적지, 그 다음에 서울의 암사동, 부산의 동삼동,
그래서 오신미지암동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오신미지암동이니까 요 당시에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인데 요 신석기 시대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인류가 처음 역사를 시작한 이후로 첫 번째 혁명이죠. 첫 번째 혁명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자, 신석기 혁명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농경과 그 다음에 뭐다? 목축이다라는 얘기죠. 이 농경, 특히 이 농경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뭐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이제 거주 지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움집에서 거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동 생활 안 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옷을 의복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타운 조그만 마을이 생겨나죠. 그래서 원시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1번 구석기 시대, 2번 신석기 시대, 3번 청동기 시대, 4번 철기 시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우리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라 귀족 회의기구는 부족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귀족들이 모여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했던 회의기구였다. 의장은 상대 등이었으며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었다. 만장일치제. 자, 화백회입니다. 화백회. 그렇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금방 잘 맞추셨을 거예요. 의장은 상대 등이에요. 상대 등. 자, 원래 이제 신라는 골품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굉장히 그 폐쇄적인 어떤 사회였죠. 신분 하나하나마다 그렇죠. 폐쇄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귀족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화백회의에 들어갑니다. 화백회의에 들어가면 귀족들의 높고 낮음이 이 회의 안에서는 거의 어떻게 필요 없어요. 대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내가 신분이 낮아. 내가 반대를 해버려. 예를 들어 백제와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찬성하는데 나 혼자 반대를 해버려. 난 싫어요. 그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높이 있다. 그래서 상대등이 의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백회의였다. 요것은 어떤 그 귀족사의 특징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집단 다수의 횡포 이런 어떤 집단 부정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이기도 했어요. 자, 의정부는 보기 1번의 의정부는 조선의 정승합작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회의는 제가 대대로입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죠. 그리고 여기에 의장이 대대로죠. 제가 대대로입니다. 정삼회의는 백제의 귀족회의이고 여기에 의장은 누구예요? 정사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사암. 이런 것도 예, 정사암. 바위암자로 생각해요. 바위암자. 정치적인 일을 의논하는 바위. 그러니까 아주 경치 좋은 데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의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 좋은 데서 그러니까 물도 흐르고 바위도 막 있고 바위에 평평한 데 앉아 있어. 예, 잘 앉아 평평한 데 앉아 있어. 좌평이에요. 좌평. 이 좌평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야. 뭐 역시 상좌평.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통일신라 원성왕 때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상중하로 등급을 나누고 관리 등용에 참고하는 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골품제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 가는 무엇일까요? 자, 어느 임금 때래요? 원성왕 때. 자, 원성왕 때. 어느 시대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최고 신분인 진골들의 어떤 그 세력의 그 팽창을 누르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했던 임금은 바로 신문왕이었죠. 그 신문왕 이후에 그 카리스마 있었던 그 신문왕 이후에 약간 왕권이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진골들의 어떤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이 원성왕이 뭐를 했습니까? 너희들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서 리포트 좀 내. 리포트. 응? 그래서 뭐 했습니까? 독서 3품과였어요. 3품과. 예. 독후감을 딱 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품을 몇 개, 단계를 3개를 두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거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죠. 갖은 원성을 다 한 거죠. 갖은 원성, 진성환이. 야, 이런 걸 왜 하라 그래, 이걸 왜 하라. 그래서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하고 끝나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독서 상품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른 보기들 한번 살펴볼까요? 음서제는 뭐였어요? 음서제는 고려시대 때의 제도죠.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 자제가 시험 보지 않고 관리로 등용되는 그런 제도였고요. 지인대법은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춘대 추납이죠. 봄에 곡식을 꿔주고 대여해주고 추납,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게 해주는 이른바 빈민구제법이었다. 화랑도는 너무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자, 우리가 이제 요 4번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은 제가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한 가지 어떤 개념만 잘 잡아주시면 그냥 모든 것이 술술 자동봉으로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지는 것은 물론 역사적인 어떤 연도의 시점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큰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기와 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꿔져 버리는 거죠. 트렌드가. 그럼 어떤 트렌드? 조선 전기 때는 신진 4대부들이 세운 나라예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상류층 위주의 문화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농업 중심이에요. 왜 농업 중심이에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그 동네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농번주의였어요. 이러한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뭡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죠. 큰 전쟁이 났죠. 이 큰 전쟁 딱 일어나다 보니까 뭘 알게 됐어요? 맨날 양반 자기네들 잘났다고 큰 소리 뻥뻥 쳐대고 딱 하더니 전쟁이 일어나니까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고 다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신분제가 동요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농촌이 황폐화되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 농사 지어가서 먹고 살 게 없어. 안 되겠다. 뭐 하자. 우리가 필요한 거 물건을 만들자. 이 만든 거 좀 더 많이 만들어서 팔자. 팔다 보니까 상업을 하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세금이 온 거죠.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도망을 가. 그래서 조세 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 전세 영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균역법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게 뭐가 있었어요?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대동법. 공납을 개혁한 거죠. 이 공납은 뭐예요? 그 지역마다 특산물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 특산물을 납부하는데 여기에 대한 폐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또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 특산물이 상하기도 하고 전국 각지를 토지 면적에 따라 같은 것을 내게 하자. 대동법이죠. 대동법. 쌀, 배, 돈 이런 걸로 내게 하자. 대동법 같은 걸로 내게 하자. 백성들은 불합으로 외쳤어요. 야, 신난다. 토지 면적에 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 대동법에 의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약 100년이나 걸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동법, 서울에서는 맨날 쌀만 먹어요? 떡볶이만 먹고? 아니죠. 필요한 물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사람을 만들었어요. 공납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해서 공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상업이 발전하게 되고, 이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대상인들, 또 독점적 상인들인 도고, 이 공인들이 나중에 도고가 돼요. 독점 상인이 돼요. 도고.
그다음에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는 사상, 개인적 상인들, 뭐 개성상, 송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주에 있는 또 의주에 있는 만주를 배경으로 해서 장사하는 만상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자, 모내기법.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모내기법, 이른바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불렀어요? 이앙법이라고 불렀죠. 옮겨 심는 거죠. 자, 원래는 직파법이라고 해가지고 벼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논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다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잖아요. 왜? 바람이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씨를 뿌리면 참새라든가 새들이 야 신난다 파티다 그러면서 와서 뜯어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모판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모판이라고 그러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이 쌀 화분이죠. 화분.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좀 이게 창고 같은 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싹이 이렇게 나오죠. 싹이 이렇게 나오죠. 요 싹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벼에 논에다가 옮겨 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내기법이에요. 모내기법. 옮겨 심 이름.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내기법은 고려 말에 소개가 됩니다. 고려 말에 소개가 되고 일부 남부 지방에서 실시가 돼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 들어와서야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다는 얘기죠.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건 맞는 얘기죠. 보기 1번은 병난도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번창한다. 지금 병난도 뭐예요? 병난도. 자, 병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제가 지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지도로 앙증맞고 귀여운 우리나라 멋있는 지도. 네, 대충 그려도 잘 그리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병난도가 뭐예요? 병난도. 자, 병난도는 여기 뭐가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개경이라고 그러죠. 개경 아래에 있는 요 항구가 바로 병난도예요. 강화도 가면은 강화도에서 이렇게 북한 보이죠? 이렇게 보여요. 그 고기가 바로 병난도예요. 병난도. 즉 고려 시대의 최대 항구입니다. 그래서 요 항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서 이른바 고려가 되었다. 고려가 되었다라는 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고. 그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 즉 관영수공업. 관청에서 관할하는 수공업. 즉 고려 전기까지 국가는 수공업이라든가 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큰 전쟁이 있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공업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영수공업이고, 그 다음에 4번 공인과 사상이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해 갔다. 도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도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여기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지도는 5세기의 상황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요 지도를 잠깐 활용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넓어요? 고구려가 제일 넓죠. 여기 밑에 이제 신라, 백제, 가야 이렇게 이 고구려가 제일 넓어요. 고구려가 제일 넓었던 요 시기가 바로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죠. 몇 세기 말입니까? 몇 세기예요? 4세기.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언제? 광개토 대왕부터 언제까지? 장수왕대까지 요 때를 얘기합니다. 그죠? 너무 잘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아주 유명한 고려 최대의 전성기죠. 최대 전성기. 그래서 5번. 신문왕의 노급 폐지. 자, 신문왕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신문왕은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삼국통일을 몇 년도 했어요? 요 연도 정도는 아시면 돼요. 삼국통일 몇 년도. 연도도 외우기도 싫어요. 싫어요가 아니라 쉬워요. 앞으로 해도 676, 뒤로 해도 676. 신문왕은 여기 몇 세기죠? 여러분들 요게 7세기예요. 신문왕은 8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틀렸죠? 그러면 한편, 몇 편? 한편.
노급이라는 건 뭐죠? 노급이라는 건 뭐죠? 귀족들에게 주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귀족들에게. 신라의 귀족들에게 주는 토지를 노급이라고 불렀어요. 이 노급을 주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노급을 주면 뭘 주는 거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아마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뭘 주냐면 이 조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수조권을 줍니다.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백성들을 지 멋대로 일시킬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을 줘요. 이게 노급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때의 신문왕이 이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권한이 점점 세지더라. 그래서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빼버리는 거죠. 얘를 빼버리고 수조권만 주는 뭐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관료전을 실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관료전이 폐지가 되고 노급이 부활하게 되죠. 이것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왕권보다 귀족들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고이왕의 율령반포. 고이왕. 높이 있어요. 백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우러러 여기는 고이왕. 백제 사람이죠. 그래서 3세기 때에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율령 또는 법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 네. 그 다음에 공복을 제정했어요. 공복이 뭐예요? 배고픈 거. 공복. 공복. 그거 아니죠? 바로 뭡니까? 공무원들의 복장. 즉 관리들의 복장의 색깔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공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 3번 장수왕의 평양천도. 이거 맞는 얘기고, 남진정치를 하기 위해서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자, 이게 공민왕의 쌍성총관부는 13세기 때의 고려시대 때의 사람이죠.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천령 이북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청이죠. 쌍성총관부. 이것을 공민왕이 탈환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은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긴 곳, 신미 양요 때 전투가 벌어진 곳,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곳 어디입니까? 강화도죠. 네, 이쪽에 있는 강화도죠. 강화도. 네.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기고 강화도로 옮긴 이유는 바로 뭐예요? 몽골 애들이 해군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이고, 신미 양요 때 전투가 벌어진 곳. 그래서 1871년도에 6번 문제에 1871년도 네, 요때 이제 미군 함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핑계로 해가지고 역시 서울로 들어가는 초입에 이 강화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 강화도 조약 1876년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완도에 청해진 설치했던 완도. 그 다음에 검은도는 뭐예요? 검은도도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검은도는 뭐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힘이 없구나.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검은도 사건. 1885년도에 영국이 불법으로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섬을 2년 동안 점령했던 그 사건이죠. 이 검은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도와 관련된 군대가 뭐가 있죠? 삼별초가 있죠. 몽골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웠던 삼별초,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이호의 병형공전의 6전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전의 완성으로 조선의 기본 통치 방향과 유교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너무너무 유명한 법전이죠. 이름하여 바로 뭡니까? 경국대전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도 틀리셨던 분들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다른 보기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택리지. 제가 이것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택리지가 중하다. 그래서 이중환이죠. 조선 후기 때의 실학자죠.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지리책이에요. 종합지리서입니다.
자연의 어떤 현상, 그리고 이 자연에 맞게 살아가는 인간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혔던 그런 종합지리지. 이중원의 택리지.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동사강목.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그랬죠. 강목으로 정복했어요. 자, 안종복의 동사강목 역시 실학자입니다. 동사강목은 역사책인데 이 중요한 역사책은 바로 뭐예요?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을 했다. 발해를.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통일신라 시대 이것이 잘못된 시대 구분 표현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남북국 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북국 시대.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도 보겠습니다. 자, 이 삼강행실도도 어떤 책이에요? 세종 때 유교 통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세종 때 백성들은 이 한자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죠. 삼강행실도. 그러니까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또 뭐 남편을 공경해라, 뭐 임금에게 충성해라,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죠. 삼강오륜. 이 삼강과 관련된 행실인데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입니다. 그림도. 예, 삼강행실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 자, 8번.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8번에 세도정치라고 딱 나와 있어요. 8번에 세도정치. 그럼 세도정치는 뭐예요? 우리가 언제부터예요? 우리가 1801년부터 1863년도까지, 즉 정조가 죽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까지 이 60여 년 동안 소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해서 완전히 국정을 농단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에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세금 제도인 삼정의 문란이 있었죠. 그죠? 전정, 군정, 황곡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국가 재정의 근간인 삼정이 매우 문란해졌다. 전정, 토지세, 군정, 군대 가는 거죠. 예, 군대 이제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야 되겠죠. 군정. 그 다음에 황곡입니다. 황곡은 춘대춘합의 빈민구제법인데 이것이 고리대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 이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 1번 맞는 얘기고. 2번.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농민을 핍박하였다. 이것이 고려 말에 친원파 세력들의 행태고요. 3번. 왕권이 약화되어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 세력. 이거 신라 말이죠. 지방 세력인 호족 세력. 4번.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많은 농민이 몰락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공민왕 때 특히 심했죠. 바로 고려 말의 상황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9번. 밑줄 친 서민 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선 후기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서당 교육이 확대되면서 서민층이 새로운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에 중인과 서민층이 널리 향유하는 서민 문화. 그렇죠? 양난 이후에 조선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선